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의 5% 디포짓 첫 주택 대출 제도가 오클랜드와 웰링턴에서 실패했습니다. 에밀 스탠캄프 씨는 상당한 봉급을 받고 열심히 저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클랜드 주택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첫 주택 구매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정부 시스템이 그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카인과 오라의 낮은 디포짓, 첫 주택 대출 제도는 5%의 보증금으로 대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카인과 오라의 이 제도는 오클랜드와 웰링턴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기존 주택의 경우 $60만, 새 주택의 경우 $65만 가격 상한선입니다. 그는 카인과 오라 제도와 첫 주택 보조금 제도에서 소득과 최대 가격 상한을 해제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오클랜드 주택구매자에게 부여된 카인과 오라 첫 주택 대출은 102건이었고 웰링턴 지역의 구매자에게는 32건에 불과했습니다. 트레이드미는 지난 1월 뉴질랜드의 주당 중간 임대료가 작년 1월에 비해 5% 증가해 주당 $54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웰링턴 $615, 오클랜드 $590, 베이 오브 플랜티 $550, 그리고 넬슨 태즈먼이 $500 등으로 기록을 세웠지만 트레이드미 부동산 판매 책임자는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이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임대주택의 수는 4% 증가했지만 수요는 3% 증가했습니다. 웰링턴은 주택 부족으로 인해 주당 임대료 $600를 돌파한 첫 번째 지역이 됐습니다. 1월 주당 중간 임대료 역시 사상 최고치인 $590를 기록한 오클랜드를 제치고 $615를 기록했습니다. 트레이드미의 부동산 판매 책임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임대료 수입을 내기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파커 환경부 장관은 자원관리법이 폐지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새로운 기획입안은 2022년 말경에도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다시 특별위원회로 가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이 법안 초안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에 조사가 소집되며 대체 입법은 입법 과정의 전반기를 2번 효과적으로 통과할 것입니다. 노동당과 국민당 모두는 뉴질랜드의 핵심 기획 입안이 자원관리법 RMA를 대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당은 정부의 마지막 임기에 RMA를 개편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수를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원관리법 RMA는 토지를 비싸게 만들고 개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으로 높은 주택 가격으로 종종 비난을 받아왔다고 비평가들은 말했습니다. 비평가들은 또한 30년이나 된 이 법이 환경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란트 로버츠 장관이 작년 주택에 좀 더 과감한 정책을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결정을 방어하는 한편 재무국은 중앙은행의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부의 불균형을 증가시켰는지에 대해 논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1월 재무국과 중앙은행이 그란트 로버츠 재무장관에게 양적 완화가 기준 이자율을 낮추는 것보다 자산 가격을 더 직접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라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럴리 맥레이시 재무국장은 국회의 재정예산지출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녀는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나 대규모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경제를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주택 투자를 주도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수아브릭 의원의 질문에 맥레이시 재무국장은 연동 효과가 있으며 낮은 이자율은 높은 주택 가격의 원인들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의 불균형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은 분석하기 꽤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무국장은 또한 낮은 이자율은 대출자나 자산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주며 이들이 경제에 이득을 주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불균형에 대한 큰 그림은 꽤 복잡해서 아직 자세한 양적 평가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엔제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카드 소비가 1월 계절적 요인을 반영해 약간 감소했습니다. 계절 요인이 반영된 1월 소매 소비는 0.4%, $2,400만 감소했습니다.
연료와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주요 소매 소비는 0.7%, 3,900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가구와 전기가전, 전자제품업의 카드 소비는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인 1억 400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ASB은행의 제인 터너 수석 경제학자는 소매 소비가 겨울 동안 기대한 것보다 더 강하게 뒷받침을 한 분야이며 이로 인해 뉴질랜드 경제 활동이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웰링턴 카운슬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고심 끝에 레이트를 7월부터 25년 만에 최대치인 17% 인상합니다. 두 자릿수 인상의 납세자들의 충격이 클 것이나 배수관과 같은 카운슬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레이트 인상은 예견된 것입니다. 앤디 포스터 웰링턴 시장은 도시를 위한 10년 계획을 제안한 후 많은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투자하고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79원 2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7원 2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1원 26전입니다.